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판입니다. 자산 가격 경제 지표 회복 가파르게 나타날 것 라울 8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달러 가치, 금리, 유가를 동시에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 여건을 완화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월가 출신 투자자 라울 팔은 이 X의 현재 재무부를 이끄는 인물이 단순한 중앙은행 출신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 이 헤지펀드 스타일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 팔은 이제 재무부가 금융 여건을 완화해서 현재 재무부를 이끄는 인물이 단순한 중앙은행 출신이 아닌 이 거시적 관점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 공급량을 이제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가치나 금리, 유가 뭐 동시에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 여건을 완화한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 GMI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의 이 금융 여건 지수는 최근 급등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M2 통화량과 GMI 글로벌 총 유동성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몇 주 내에 자산 가격과 이 경제 지표의 회복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역 관세나 기타 정치적 내러티브보다 훨씬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보다 오히려 이런 이제 통화 공급량, 글로벌 총 유동성을 이제 높이는 게 전체적인 이런 자산의 가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글로벌 통화량 M2의 공급량이 그래프로 살펴보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납니다.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제 통화 공급량의 이제 증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이 M2의 통화 공급량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엔 이 통화 공급량을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고 보통은 뭐 12주 이상의 갭이 이제 그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뭐 가격 흐름들 지금은 크게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재미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관세 전쟁에 증시, 금, 유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중국의 34% 보복관세를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상호관세를 뭐 중국의 54% 정도를 이제 보이겠다라고 하니까 중국도 이거에 반발을 해서 34%의 보복관세를 하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러자마자 이제 증시가 아주 폭락을 해버린 거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폭락을 했고 유가와 금값까지 급락하는 전방위 조정장이 펼쳐졌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84,000달러를 돌파하며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디커플링 양상이 나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표를 보면 지수 보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5.5% 하락했고 S&P500도 5.97%, 나스닥 같은 경우도 5.82%나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최근에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급락들이 나왔어요.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지금 이미 하락을 한 상태고요. 다우지수 역시 15% 이상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 국제 유가도 무너졌습니다.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월물 텍사스 산 원유는 배럴당 61.99달러로 7.41% 급락을 했습니다. 브렌트 역시 6.5%나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이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대미 제재 강화 조치가 유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거, 금마저도 이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 확보 수요에 밀려서
3% 가까이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계속 상승하기만 했었는데 이게 금 가격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이 포트폴리오 내 현금 대체 자산으로 매도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이 워낙 폭락이 심해서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금을 내다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BTC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짝 상승을 한 상태까지도 나왔어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커플링 양상인데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이르다라고 하면서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연준은 여전히 관망 중이고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금과 증시 대신에 비트코인을 새로운 해지 순환으로 선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차트 지금 비트코인은 되게 지금 안정적으로 뭔가 큰 조정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급락이죠. 완전히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어제만 5.82% 그리고 그제는 5.97% 거의 이틀 만에 10% 넘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들을 받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탁월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해지 수단으로서의 주의를 공고히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경우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안전 피난처를 찾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기업들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가 기인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래티지나 이제 메타플래닛 뭐 이런 일본의 이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하겠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대통령 전원 일집하면 이 비트코인 6월 전반 등 7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을 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에 이르기 점으로 윤 대통령은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파면이 된 건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수 있음에도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 큰 폭락이나 뭐 급등은 없었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국정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이 계속 불확실했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살짝 반등을 하긴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이 워낙 파급력이 셌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는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국내 정치가 안정이 돼야지만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뭐 코스피든 뭐 코인 시장이든 그런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뭐 미국에서도 윤파면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차기 대통령 언급도 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민주적 제도와 적법한 절차로 평하며 존중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평화롭게 그래도 잘 정리가 지금 되는 부분이고,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합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이제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뭐 지금의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 정부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뭐 뻔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들을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정치계에서 이 관세로 국내가 시끌시끌한데, 이게 이제 아직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나와줘야지만 이것들도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로 관세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나 뭐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타이탄 오브 크립토의 분석입니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밑으로 이제 확장하는 웨지 패턴까지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오른쪽 어깨 이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야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요게 이제 관건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비트코인의 흐름들이 나스닥이나 오히려 금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상승만 제대로 해준다면 여기서 잘 버텨주기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성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